창원 특례시 국회 통과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분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허성무 창원시장과 함께 특례시에 대한 기대와 과제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투명 가림막을 설치했다는 점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그동안 특례시 지정을 위해서 좀 끊임없이 달려오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열매를 맺었습니다. 특례시 지정의 의미는 어떤 걸까요? 예, 대한민국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32년 만에 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이번에 있었습니다. 그 한 내용이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한 획을 끊는 역사적인 일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내용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가 크기와 규모가 너무나 다양하지 않습니까? 예. 그 획일성 속에서 이제 그 다양성을 인정하고 100만이 넘는 도시들에게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마련해 준 것이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특례시가 지정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 걸까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걸까요? 가장 큰 것은 이제 우리 시민들의 자부심이 먼저 생기겠죠. 우리가 100만 이상의 도시고 정부가 지정해 준 특례시라는 특별한 도시라는 뜻에서 우리 시민들의 자부심이 커질 거라고 보고요. 네. 그 외에는 이제 그 구체적인 특별한 그 예외적인 권한들을 더 줌으로써 우리 시민들의 삶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와 관련된 그 재산 그 한정액들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광역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1억 2천만 원이고 1억 2천의 그런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하일 때만 어떤 특정한 복지 혜택을 주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창원시는 9천만 원으로 이렇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창원시에 사는 시민들은 광역자치단체에 사시는 분들보다 오히려 더 물가도 비싸고 더 여러 가지 소비도 높은 곳인데 역차별을 엄청나게 받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역차별들이 해소됨으로써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에 구체적인 도움이 있을 거고요. 또 저희 시에서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가 네. 더 신속하고 더 다양하게 직접적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그런 풍요로움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 우리는 324km의 바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다에 관련된 권한은 광역자치단체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연계되어 있지만 우리 시가 구체적으로 역할을 하는데 한계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특례 권한이 주어지면 예. 우리가 더 많은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희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창원시가 통합 이후에 10년 동안 재정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네. 이게 올해 만료가 될 예정이었는데 5년 더 그 지원을 받도록 관련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창원시로서는 정말 이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예. 저희가 이제 올해 만료가 되기 때문에 네. 내년부터는 예산의 충격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올 초부터 이제 이 10년을 좀 연장을 더 해달라 그런 주장을 계속했는데 정말 뭐 어디에도 관심 받지 못하고 누구도 동의해주지 않는 일이었습니다만은 예. 저희 지역의 박한수 국회의원께 좀 이 법안을 이건 법을 고쳐야만 되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법안을 발의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법안을 발의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행안부, 기재부 뭐 여러 정부 부서와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서 5년간 추가 연장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원시가 통합이 되면서 여러 균형 발전을 위한 재정 수요가 많이 필요한데 그것을 5년간 더 할 수 있게 돼서 우리 시민들에게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 됐습니다. 다시 특례시 얘기로 돌아와서요. 근데 이런 걱정도 있더라고요. 달라지는 건, 이 개정안 통과로 달라지는 건 특례시라는 명칭을 갖는 것뿐이다.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없는 속빈 강정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이제 사실입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분들도 일부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쉽지 않게 참 어려운 지난한 시간을 가져왔는데 그러나 이제 법에서 100만 이상의 도시는 특례시로 하고 예. 다양한 특례를 줄 수 있다라고 정해놓고 실제 안 준다면은 그것은 국회와 정부가 시민들을 속이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남은 1년 동안 이제 준비와 대처를 해야 그렇습니다. 되는 걸 텐데 예. 어떤 권한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희들은 네. 한 50개 분야에 네. 한 500여 가지의 구체적인 특례 사무를 이양해 달라고 이미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그걸 건의할 것이고요. 예. 저희와 같이 특례시가 되는 수원, 고양, 용인과 함께 행정협의체를 만들어서 정부와 교섭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필요한 것들을
일괄 요구할 것이고 예. 그 협상을 통해서 시행령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2022년 1월 출범할 때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서비스가 더 갈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전임 시장 경우에 이제 광역시를 쭉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창원 특례시가 되면 광역시를 추진할 필요성은 없어지는 건지 그만큼의 권한과 재정은 확보가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예, 광역시만큼은 안 주겠죠. 예. 광역시만큼 줄 것 같으면 그냥 광역시를 해주시면 되는데 예. 정부나 정치권에서 광역시는 절대로 더 이상 해주지 않겠다는 게 변함없는 입장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법적 지위는 기초지만 광역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권한들을 저희들에게 좀 넘겨달라. 또 저희들이 직접 중앙정부와 교섭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네. 어쨌든 광역시와 기존의 시의 뭐 중간 정도의 그런 과정에 있는 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광역시를 더 이상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 그걸 추진하려면 우리 정부의 입장이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네. 완전히 우리 행정 체계를 새롭게 하겠다는 그럴 때는 가능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변화를 기대하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